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센터입니다. 자, 제 7회 타란툴라 도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개체는 썸네일에서 보고 오셨듯이 술라웨시 블랙이라는 지타류의 개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지타류 중에 최대종으로 알려져 있는 되게 멋있는 지타류 중에 하나죠. 커먼 네임으로는 해외에서는 술라웨시 그레이벨벳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술라웨시 블랙이라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학명은 지금 현재는 포밍고칠러스 카펜테리라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예전에는 키리오파고퍼스 SP 술라웨시 블랙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밍고칠러스 쪽으로 학명이 재편성되면서 이제 그 제대로 된 학명이 나왔습니다. 카펜테리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녀석에 대해서 바로 개체를 보여드리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탈피한 지 얼마 안 돼서 몸을 좀 말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딱 도감 찍을 이 시즌에 딱 맞춰서 몸이 좀 말랐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바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멋있죠? 좀 약간 완전한 까만색까지는 아니지만 그 까만색에 가까운 녀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당히 멋진 남성적인 외모를 뽐내는 녀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녀석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커 보이고 웬만하면 성체급 사이즈로 알고 계시겠지만 술라웨시 블랙이라는 개체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좀 많이 커지는 지타류 중에 하나입니다. 지타류 중에 최대종이라고 또 불리우는 개체고요. 성체 사이즈가 도대체 어떻길래 이게 좀 다 안 큰 사이즈냐? 바로 22cm에서 25cm 정도까지가 이제 성체 사이즈라고 보면 되겠고요. 최대 25cm까지 더 커진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 그 버건디 골리앗 버드이터라는 개체와 똑같은 사이즈로 자라는 개체인데 하지만 골리앗 버드이터 같은 경우에는 빵이 커지는 거고요.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교목성 타란툴라이기 때문에 다리가 깁니다. 그래서 이제 골리앗 버드이터와 같은 사이즈인 거는 맞지만 다 자란 녀석들을 같이 옆에다 두고 이제 차이를 두면은 확실히 이 녀석은 좀 더 왜소해 보일 수밖에는 없죠. 하지만 지타류 중에서도 최대종이라는 거 상당히 매력적인 타란툴라입니다. 유체 때는 되게 버로우성을 되게 짙게 띠는데요. 이게 사실은 유체 때부터도 교목성으로 키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체 때도 교목성으로 키우려면은 나무 틈에서 자라는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무 틈이 있는 이제 그런 코르크 튜브를 반 정도 잘라서 그렇게 그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은 유체 때부터도 그 안에서 잘 자라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체 같은 경우에는 유체 때는 많은 습도를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바닥재만으로 해서 키우는 경우가 좀 많죠. 바닥재를 좀 약간 두껍게 깔아서 버로우성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로우성으로 키워도 상관은 없고요.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좀 약간 코르크 보드라든지 코르크 튜브, 유목 이런 이제 조형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얘네들의 습성을 좀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서식지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섬이라는 곳에서 이제 서식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되게 큰 안타까운 재앙이 밀어 닥쳤던 곳이죠. 그 쓰나미로 한번 술라웨시 섬이라는 곳이 한번 싹 다 뒤집혔는데 좀 많이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아무튼 그쪽 섬에서 서식을 하는 걸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술라웨시 블랙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격 개판입니다. 개판 막장 개판입니다. 성격 진짜 조금만 건드려도 좀 되게 상당히 좀 지랄 맞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좀 이렇게 꺼내는 데까지도 솔직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지. 얘네들 꺼낼 때 진짜 아주 앞다리 들고 히싱 제대로 합니다. 그냥 진짜 막 내려 찍으면서 나 탈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괴롭히지 마라. 그런 것도 있고요. 탈피한 지 오래됐어도 좀 지랄 맞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 녀석들에 대해서 자연 서식 환경이 좀 궁금했어요. 술라웨시 섬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기는 봤지만 사실 자연 서식 환경에 대해서도 좀 많이 궁금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찾은 것들을 좀 캡처해봤습니다. 예, 캡처해봤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좀 제가 캡처가 좀 흐리게 됐는데 이렇게 좀 나무에서 서식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역시 나무 틈에서 이제 발견한 모습, 그리고 이제 확실히 나무에서 많이 발견이 되죠. 그쵸? 이거는 이제 나무 틈, 제가 또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코르크 튜브로 치면은 이제 이쪽
여기 이 구멍에서 이제 딱 튀어나온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낚시질이라는 걸로 이제 개체를 좀 유인하는 거였는데요. 자, 이렇게 위에도 자세하게 보면은 이쪽에도 이제 유체가 있기는 있는데 유체들 역시 어미와 같이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다 나무 위에서 이루어지는 서식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나무를 상당히 좋아하고 나무 틈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육 적정 온도는 28도에서 29도가 우리가 이제 사육을 할 때에는 가장 적정한 온도고요. 자연에서는 31도까지도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사육 환경에서는 28도에서 29도가 적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습도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0%, 자연 환경이 좀 그렇게 되게 습한 곳에서 큰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육을 할 때는 70%에서 80%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습도를 좋아하는 개체고, 그리고 이제 독성 자체는 좀 상당히 센 편이죠. 독성은 좀 상당히 센 편이기 때문에 개체를 다룰 때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편이고, 성장 속도는 좀 어느 정도 빠른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 개체들에 대해서 브리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체들에 대한 브리딩 난이도 좀 약간 중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어렵지만은 않지만 이 개체들이 좀 약간 중간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내에 매물이 많이 없다. 그 이유 하나 때문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매물만 있다면 브리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자, 지금 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이 개체도 이렇게 지금 브리딩이 가능한 사이즈의 준성체 말 정도 되는 사이즈의 개체가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슬라이시 블랙이 이제 수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수완. 자, 수완은 이렇게 수완은 이렇게 좀 약간 갈색의 모습을 띤 수완도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개체로 이제 브리딩을 한번 해볼 생각인데 좀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매물만 있으면 잘 될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잘 안 되면은 무슨 쪽팔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번 도전은 해보는 걸로 해보고요. 뭐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밑밥 좀 깔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의 개수, 이 정도 사이즈의 개체에서 알이 나오는 거는 평균적으로 100에서 150마리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22cm에서 25cm 정도 되는 사이즈의 개체를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 정도 되는 개체에서 만약에 알이 나온다고 하면은 약 200개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경험상으로는 전에 이거보다 조금 더 약간 작은 사이즈의 암놈한테도 약 120마리 정도가 나왔었어요. 약 120마리 정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개체들은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알에 대한 산란량도 좀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타류 중에 최대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체들은 이제 200마리 정도가 평균적인 산란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육하고 있는 이 슬라이시 블랙을 어떻게 사육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사육 환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황토를 좀 넣어서 좀 많이 무거운데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사육 환경인데 좀 많이 지저분하죠? 네, 이게 황토를 넣어 놓고 나서 제가 청소를 많이 안 했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상태의 그런 사육 환경인 것 같아서 이렇게 굳이 청소는 계속 안 해놨고요. 여기 안에 보면은 제가 유목을 넣어 놨죠. 유목을 넣어 놓으니까 여기 안에 또 따로 굴을 파고 이렇게 또 이렇게 생활을 하는 모습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무거워서 말이 안 나오니까 이거 좀 내려놓을게요. 아우,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개체도 지금 메이팅을 하기 전에는 학인장으로 옮겨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 옮겨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사육 환경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아우, 마지막에 사육장을 들고 보여드렸어서 그런지 갑자기 기운이 쫙 빠지네요. 와, 미쳐버리겠네. 아무튼 요즘에 슬라이시 블랙이 국내에서 매물이 그렇게 흔하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만약에 보인다고 하면은 바로 해오셔가지고 한번 사육해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치타류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한 번쯤은 키우셔야 될 슬라이시 블랙. 자, 여기서 이제 도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다른 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슬라이시 블랙과 같이 한번 인사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야, 인사해라. 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